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미혼이고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전 3년 동안 사귄 사람과 결혼을 깨버렸어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았지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혼을 한 시점은 슬프게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때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인지 제게는 참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파혼하게 되었지만 엄마가 결혼을 막아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 덕분에 제 인생이 꼬일 뻔한 결혼을 막은 셈이니까요. 오늘 저의 파혼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야 마음 정리를 할 겸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용기가 생겼네요. 사실 결혼을 취소한 가장 큰 이유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결혼을 깨자고 얘기한 사람은 제 미래의 시어머니였어요. 이분은 저희 친정에게서 덕볼 게 없다며 아들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예비시모가 단순히 속물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는 건 물론 도둑놈 근성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결혼을 깨자고 한 걸 후회하며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지만 아무리 제가 똑똑하다고 해도 그런 진짜 모습을 알고도 결혼을 할 리는 없었죠.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단 하나, 우리 친정 쪽에서 결혼을 좀 서둘렀다는 점이에요. 사실 엄마가 암투병 중이셨거든요. 원래 저는 32살 전에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엄마가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빠가 이미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 외할머니가 떡집을 하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물려받아 거의 30년 동안 운영하시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하셨는데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이제 딸이 효도 좀 해볼까 하는 시기에 덜컥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유방암이셨는데 예후가 안 좋은 종류에다가 전이까지 있어서 수술하시고 항암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도 없는 외동이었던지라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본인이 나쁜 병에 걸렸는데 쓸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엄마는 이제 가망이 없나 보다. 이제 우리 딸 시집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까 싶었는데 엄마 팔자가 이런가 봐. 우리 지훈이 불쌍해서 어쩌지? 엄마가 오래오래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엄마는 저런 슬픈 말을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울고불고 하면 엄마가 약해질까 봐서 절대 엄마 일찍 죽을 일은 없을 거라 했습니다. 엄마, 내 말 잘 들어? 엄마 절대 일찍 죽을 일 없어. 요즘 암이 뭐 불치병 축에나 끼나? 말기암 선고받아도 10년 넘게 사는 사람들 수두룩하더라. 걱정 마, 엄마.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엄마 꼭 오래오래 살게 해줄게. 나만 믿어, 엄마. 순리대로 하는 거지. 사람 목숨이 어디 마음대로 되겠니? 하라는 치료는 따르겠지만 너무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럴 시간에 우리 딸이랑 시간 더 보내고 싶지. 우리 딸 혼자였으면 엄마가 더 걱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그래도 엄마는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미 양가에 서로 사귄다고 인사도 드렸었고 결혼말이 오고 가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지는 않았었어요. 시집가기는 싫었고
엄마가 암 선고 받은 후에는 결혼을 더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상의해서 이미 1년 정도 뒤에 결혼을 생각하자고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암이라는 병이 생각보다 치병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과 항암을 했지만 나중에 전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엄마는 아프시면서도 늘 일을 손에 놓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그마저 어려워하셨습니다. 이제는 떡집을 운영할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자각하시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셨어요. 다행히 운영하던 떡집은 외삼촌이 있어서 타격이 없었지만 엄마 치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집안이라 해도 높은 의료비는 부담이 되게 마련이었고 저 역시 결혼 비용을 엄마 치료비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제가 결혼을 빨리 하길 바라셨어요. 지훈아, 너도 이제 연애만 하지 말고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이제 32이잖아. 엄마가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결혼해야지. 엄마는 너 빨리 시집가는 모습 보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엄마가 결혼 재촉하는 말이 꼭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엄마랑 더 지내고 싶고 결혼이 급할 거 없잖아. 서두를 필요 하나 없어. 남자친구도 아직 결혼 준비 하나도 못 해놨구만. 결혼은 무슨... 난 엄마랑 더 살다가 결혼할래. 왜 서두를 필요가 없어? 엄마를 생각해줘야지. 엄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너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고 싶어. 나중으로 미루고 아무것도 못 보고 가긴 싫어. 엄마가 그때까지 건강하다면야 모르지만 사람 일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고 나도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엄마 소원 좀 들어줄래? 엄마 말대로 해줘, 지훈아. 저는 엄마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간절히 바랐던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결혼을 좀 더 서둘러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남자친구도 제가 결혼을 빨리 하자는 말에 긍정적이었고 제 입장을 이해해 줬습니다. 우리 결혼 좀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결혼식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최대한 빨리 당긴다고 해도 예식장 예약이 밀려서 1년은 기다려야 한다는데 어쩌지? 알겠어. 당장 준비하자. 나도 장모님이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으실 때 결혼식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찾아보면 예식장이 없겠어? 일단 너는 장모님 신경 써드려.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릴게. 그러고 나서 예비 시모를 만났는데 어머니도 우리 친정엄마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나는 암이라고 들었을 때 그래도 금방 털고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가 봐. 어쩌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뭐든 말해줘. 어머니가 저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결혼식 준비하는 게 엄마한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결혼을 조금 서두르려고 해요. 엄마께서 결혼식까지 버텨주셨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좀 불확실해서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도 아직 결혼을 서두를 나이는 아니지만 네 어머니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해. 최대한 도와줄게. 어쩌겠니? 그래도 너희 엄마가 죽기 전에 딸 시집가는 모습은 꼭 보고 싶으시다는데 누군들 안 그러겠어. 일단 만나기 전에 날부터 먼저 잡자. 그리고 너희 결혼 준비는 차차 의논해 보자꾸나. 그렇게 모든 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우리 집이 아빠가 계시지는 않아도 그리 못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대충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쪽에서 서두르는 결혼이다 보니 금전적으로 우리 쪽에서 부담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동안 엄마 병간호와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엄마는 주변 정리를 그즈음 시작하셨는데 저를 불러 앉혀놓고 보험 증선이 뭐니 알려주셨어요. 지훈아, 너도 이제는 엄마 없을 때 대비해야 하지 않니? 엄마 보험이랑 이것저것 정리해 놓은 금고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당황하지 마. 이 안에 보면 엄마 유언장도 있고 너 상속해줄 서류들 다 준비해놨어. 하지만 저는 엄마가 그런 준비를 하는 자체가 슬펐습니다. 당연히 엄마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제가 저만 생각하는 딸이었나 봅니다. 엄마가 나를 두고 간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슬퍼서 주변 정리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갑자기 주변 정리는 왜 해? 엄마 떠날 일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돼. 난 봐도 뭔지도 몰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다 미리미리 준비해놔야지. 엄마가 종우한테 부탁해서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지훈아,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너도 언젠가는 엄마 만나게 될 테니까 엄마 가고 나서 너무 슬퍼하지 말어. 그럼 엄마가 우리 지훈이 때문에 좋은 데로 못 갈 것 같아.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종호는 이제 막 초임 변호사가 된 저의 외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을 통해 미리 정리를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엄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엄마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참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족 간병 휴직까지 하고 하루하루 엄마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부르셨어요. 결혼 준비에 관한 얘기를 하시려나 했는데 저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글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혹시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빠가 안 계셔도 장사하는 집이니 재산이 꽤 되니 결혼 자금도 대부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친정 엄마한테는 자식이 딸랑 너 하나잖니. 그동안 장사하면서 꽤나 재산을 모아놓았겠던데 혹시 너 정확히 아니? 내가 물어보는 말 오해는 말어. 너 엄마 돌아가시면 세상 천지에 너 혼자 아니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네 부모 대신이야. 안 그러니? 저는 갑작스럽게 우리 엄마 재산을 묻는 시어머니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쳤던 때라 그냥 곧이곧대로 어머니 말을 듣고는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했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젊을 때 아빠 돌아가시고 돈돈거리면서 억척스럽게 돈 모으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엄마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제 앞으로 시집갈 때 주시겠다면서 작은 아파트 하나 해주신 거, 엄마 앞으로 들어놓은 여러 개의 보험들, 그리고 엄마 치료비에 쓰던 예금 통장이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어머니. 시집갈 때 집 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데요. 엄마 치료비 하느라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엄마가 저한테 치료비 걱정 말라고 엄마 돈으로 쓰셨는데 액수가 많기도 했어요. 살고 계신 집도 사실 전세고요. 엄마는 서울에 집이 있지만 가게 때문에 외가 근처에서 전세로 거주하셨거든요. 굳이 엄마 집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겠다 싶어 안 했는데 제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표정이 좀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도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마련해 놓으셨겠지. 부모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해놓으셨을 거다. 사실 니들이 이렇게 결혼 서두르지만 않았어도 준비를 제대로 해서 장가를 보내야 하는 건데 내가 그 점이 좀 서운해. 근데 사부인이 너 시집 보낼 준비를 아주 야무지게 해놓으셨나 봐.
네 앞으로 집도 미리 해놓으시고 그 떡집도 너한테 물려주시는 거지? 떡집은 외삼촌이 같이 하시는 거라서요. 저도 직장이 있는데 엄마 사업을 물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요. 그런 건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정리하시겠죠. 집이야 엄마가 저 대학 때부터 마련해 놓으신 거고요. 그래? 뭐 어쨌든 너희 엄마 재산은 네 거나 다름없지 않겠어? 너 말고 누구한테 주고 가시겠니? 네가 외동이라 형제들끼리 복잡한 문제는 없어서 다행이구나. 아무튼 너희 친정엄마가 그나마 여유 있으니 이 결혼이 되는 거야. 한쪽에서 부담을 많이 해주니까 결혼이 순조롭다 이 말이지. 어쨌든 다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 엄마께 말씀드려라. 엄마가 아프셔도 어찌 상견례는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엄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어떻게 바깥 활동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만나는 게 어려우면 간단히 너희 집에서 얼굴 보고 인사만 해도 괜찮아. 그래도 명색이 사돈인데 상견례는 해야지. 하지만 결혼 날짜를 급히 잡고 추진하는 동안 엄마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던 중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결혼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그날 눈을 번뜩이면서 엄마 재산을 캐묻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난 후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너희 엄마가 나한테 이랬다더라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나름 결혼할 때 많이 못 보탠다며 미안해하기도 했고 저는 엄마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엄마가 조금 더 버틸 수 있길 바랐는데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엄마가 진단을 받은 2년 전에도 그래도 항암에 차도도 있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명이 어쩌면 몇 개월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이 상견례를 고집하셨지만 우리 엄마 상태가 도저히 누굴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결혼 전 아무래도 상견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사돈 얼굴도 못 본다면서요. 지훈아, 사부인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야? 그 전에 꼭 상견례를 해야 할 텐데 말이다. 하나뿐인 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사돈 얼굴도 못 본다고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니? 응? 정 어려우면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것도 괜찮으니 고민 한번 해봐.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누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상견례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큰일을 앞두고 사돈을 뵙지 못한다는 게 정말 서운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딸이 결혼할 사람 시부모 아니냐. 조금이라도 정신 있을 때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지. 저도 아쉽지만 지금은 엄마가 하루하루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결혼도 어쩌면 미뤄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엄마. 지금 장모님이 도저히 가족들 외에 누굴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인사는 내가 여러 번 드렸으니까 조금 차도 보이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엄마. 그러니 더 급하게 봐야 한다는 거야. 결혼을 서두른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쪽 아니냐? 그럼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순서지. 만약 우리를 기다리게 하면 되겠니? 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 상태가 도저히 누굴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오로지 아들 장가 보내면서 사돈도 못 만나는 게 어딨냐며 서운해 하셨습니다. 겨우 남자친구 말에 수긍은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안타까운 마음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본 것 같아 너무 씁쓸했어요. 사실 그즈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약물 치료를 받는 대신 가정 호스피스를 원하셨고 통증만 조절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집으로 모셔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결혼 준비도 다 내려놓고 그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만이 제 전부였어요. 간간히 연락하고 살던 친가 쪽 식구들도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오셨고 외삼촌과 이모들은 번갈아 가면서 우리 집에 드나들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오신 후 엄마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작 2주를 통증 조절로 버티시다가 결국은 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급히 이송되어 임종을 맞게 되었어요. 세상에 가족과 이별하는 건 준비를 해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저 역시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음에도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슬픈 나머지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준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자식이 저뿐이지만 그래도 엄마 주변 지인분들과 친척들이 장례 치르는 일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촌동생 둘이서 조의금 접수를 해주었고 상주 자리도 같이 번갈아 지켜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결혼 전이지만 퇴근하고 와서 저녁 시간에는 저와 함께 해주었고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도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는 오시지 않고 어머니 혼자 오셨더라고요. 저는 서운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기도 하고 와주신 것만 해도 성의를 보이셨다고 생각했어요. 예, 지훈아. 네 시아버지 안 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상갓집에 오는 일이 뭐 좋은 일은 아니잖니. 네, 어머니. 이해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울먹거리며 말했는데 어머니는 같이 있는 남자친구를 못마땅하게 보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 힘들겠다. 출근도 해야 하는데 남의 장례식장 와 있는 게 어디 보통 일이냐? 적당히 하고 집으로 보내. 그래, 어쨌든 친정엄마 그동안 간병하느라 너 참 애 많이 썼다. 엄마도 너 고생 안 시키려고 금방 가신 거라 생각하렴. 아,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얼른 보이기문이나 내세요. 슬픈 애한테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어머니 말을 듣고 이게 위로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니 어머니는 조의금을 내시고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저녁 시간에 방문하시는 조문객들을 맞아 상주 노릇을 하느라 어머니께 신경을 못 쓰니 남자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끝나시면 모시고 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내내 남자친구 쪽을 쳐다보고 있었기에 너무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발인 전날이라 친척들도 많이 조문을 오셨기 때문에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재촉하시면서 장례식장을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가겠다며 묘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나는 이만 가련다. 어쨌든 나도 마지막 예의는 차려야 할 것 같아서 온 건데 오늘 오길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장례 잘 치르고 너 결혼 문제는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뭐라고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 문제도 상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엄마가 갑작스레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아무래도 저희 결혼 조금 미루는 게 나을 듯 싶어요, 어머니. 자세한 건 조만간 저 정신 차리고 찾아뵐게요. 결혼을 미루기는 그럴 거 없어. 장례 끝나면 내가 너 직접 만나서 얘기할 테니 일단 오늘은 가마. 저는 어머니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을 미루지 말고 제 날짜에 하라는 건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어머니 태도가 좀 아리송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이상하게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저 역시 뭔가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나 남자친구를 신경 쓸 여유 따윈 없었어요. 엄마 장례를 마치고 한동안 사후 정리를 하느라 바쁘게 지냈어요. 다행히 엄마께서 미리 모든 걸 잘 정리해 두셔서 제가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저를 위해 엄마가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신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고 슬퍼서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고 며칠 후엔가 남자친구가 연락을 먼저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엄마 장례 이후에 한동안 남자친구와 연락을 못했더군요. 놀란 건 갑자기 우리 집 근처라며 잠깐 보자고 하는 겁니다. 하필 엄마 재산 문제로 변호사인 사촌동생이 오기로 한 터라 어쩌나 싶었어요. 하지만 잠깐이면 된다고 하더니 어머니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지훈아, 엄마가 너 좀 보자고 하시는데 시간 될까? 나 지금 너희 집 근처에 어머니랑 같이 왔어. 어머니가 너 얼굴 보고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쩌지? 뭐? 아, 미리 좀 연락 좀 주지 그랬어. 조금 있다가 사촌동생이 집에 들르기로 했는데? 오래는 안 걸려. 엄마가 잠깐이면 된다고 하시네.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지금 꼭 보자. 저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는 남자친구 목소리는 뭔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과할 일? 나한테 사과할 일이 뭐 있어? 장례식장에서 내내 있어줘서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알았어. 근처까지 왔는데 어쩌겠어. 일단 집으로 어머니 모시고 올라올래? 그렇게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괴로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에 갑자기 오신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표정은 어쩐지 싸늘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 어머니는 혼자서 냉랭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오늘 뭔가 사달이 나겠구나 하고요. 제가 침착하게 차 한 잔을 내드리며 앉으시라고 하자 어머니는 일단 차 한 잔을 드시더라고요. 장례를 잘 치렀는지 형식적으로 물으시더니만 저에게 다짜고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부 묻자고 온 건 아니니 본론부터 말아마. 우리 아들이랑 파혼했으면 해. 내가 고민하다가 그리 결론을 내렸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께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남자친구는 이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고개만 숙이고는 저와는 눈을 안 맞추더군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싶었는데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결혼은 절대 못 시키겠구나. 나도 아들이 하나뿐이야. 아마 너희 엄마도 살아계셨더라면 내 입장을 이해하셨을 거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길이야. 혹시 제가 부모님이 다 안 계신 게 파혼하라는 이유인가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분한 마음에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이유? 예, 부모님 안 계신 거야 나중 문제지. 문제는 네가 부모도 없는데 돈도 변변찮다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내가 다 들었다. 네 엄마가 하던 떡집도 외삼촌 소유라며. 게다가 집도 전세, 엄마 치료비 하느라고 현금도 거의 탕진했다고 하던데. 너한테 딸랑 남은 집 하나가 뭔 대단한 거라도 된다니? 돈도 없고 부모도 없는 너랑 우리 아들 절대 결혼 못 시킨다. 그나마 돈 하나 보고 맺어줄까 했다만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는데 내가 결혼 시키겠냐? 그렇게 알고 오늘 좋게 끝내자꾸나. 너 똑똑하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예비 시모는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제 걱정을 하며 넘겨짚는 말을 듣고는 아마 제가 물려받을 재산 하나 없는 상황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머니가 파혼하자는 이유를 듣고 나니 참 다행이구나 싶더군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모르고 가족이 될 뻔했다니 참 아찔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의사를 물었어요. 똑바로 말해줘. 어머니랑 같은 생각인 거지? 파혼하겠다는 이유가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라니 황당하네. 미안해, 지훈아. 내가 엄마를 계속 설득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아들이 나뿐이니 어쩌겠어. 정말 미안하다, 지훈아. 그래도 내가 장례식장에서 너한테 마지막 도리는 했다고 생각해. 마지막 도리라. 우리 만난 3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도 똑같아. 우리 집 돈 있는 줄 알고 나랑 결혼하려는 거였어?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하지만 나도 우리 엄마 말을 거역할 수는 없어. 내 입장도 이해해줘. 정말 미안하다. 그러자 예비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끊더니만 더 황당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됐다. 우리는 할 말 다 했어. 아참. 그리고 내가 돌려받을 게 있어. 우리 인연은 끝났으니 굳이 내가 네 엄마 부의금을 했어야 하나 싶어서 말이야. 그 돈 돌려받고 우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끝내자. 네?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저한테 부의금 돌려받으러 오신 거네요? 네, 드릴게요. 근데 제가 아직 명단을 정리를 못했거든요. 얼마 드리면 되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나 당당하게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100만 원이다. 오늘 중에 내 계좌로 넣어놔? 저는 어머니가 돌려달라는 부의금 액수를 듣고 내심 놀랐어요. 예비 사돈 장례인데 100만 원이라는 돈을 했다니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이체해 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집으로 오기로 한 사촌 동생이 도착했더라고요. 일단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선 사촌 동생이 예비시모와 남자친구를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이미 남자친구와는 인사를 나눠서 구면이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는지 잠시 인사도 잊고 나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나랑 오늘 중요한 용건이 있어서 왔는데 어쩌죠? 제가 잠시 나가 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나가려는 동생을 잡았습니다. 종호야, 나갈 필요 없어. 용건 다 끝났고 이분들 곧 가실 거야. 잠깐만 기다려. 나 어머니한테 계좌 이체만 하면 끝나. 어? 그래도 되는 거야? 알았어, 누나. 그럼 나 저쪽에 앉아 있을게. 동생은 멋쩍어 하며 소파로 가서 앉았고 저는 이 황당한 상황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지금 바로 붙여드릴게요. 1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파혼할 사이에 뭘 그리 액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지 마시지.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어머니 말대로 부의금 돌려드리고 파혼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제 입에서 파혼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촌 동생이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와 저를 주시했습니다. 그래, 100만 원. 사돈님은 그 정도는 해야 도리 아니겠나 싶어 한 거야. 내가 원래 의리 있는 사람이거든. 어쨌든 너랑 우리 아들 인연 여기서 끝났으니 지금 당장 붙여라. 부의금 돌려받고 여기서 끝내는 거다? 알겠니? 네. 저도 어머니가 말한 이유를 들으니까 이 결혼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싶네요. 계좌번호나 불러주시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쑥 사촌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누나, 기다려. 지금 부의금이라고 했어? 보아하니 지금 사돈댁에서 이모 부의금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글쎄 그 돈 돌려받고 파혼하잔다.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 자기 아들이랑 결혼 못 시킨대. 황당하지? 제가 부들거리며 분노에 차서 말하는 걸 듣더니 사촌 동생은 제 어깨를 잡고 다독거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잠깐 기다려봐. 그 돈 절대 붙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는 예비 시모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듣자니까 우리 누나한테 장례식 때 조문 오셔서 부의금 내신 거 돌려달라고 하시나 본데 100만 원 넣었다고요? 확실한가요? 그러자 어머니는 도끼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하지도 않은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겠어요? 도둑년도 아니고 내가 왜? 얼른 붙이라고 해요. 사돈 총각은 한 다리 건너 친척일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런데 사촌 동생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확히 얼마를 하셨는지 기억하는데 어쩌죠? 제가 그날 누나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고 해서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3만 원 하셨잖아요. 제가 박명록이랑 보위금 관리 그날 맡아서 했거든요. 100만 원이라니. 우리 가족들도 100만 원씩 한 사람들 몇 명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시는지. 3만 원 하셨으니 3만 원만 돌려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어머니 얼굴이 벌개지시는 겁니다. 뭐야? 사돈 총각이 뭘 한다고? 사람을 착각했겠지. 나는 분명 100만 원 했어요. 예, 너 빨리 돈 붙여라. 나는 볼일 다 받고 갈라니까. 누나, 100만 원을 왜 붙여? 내 말 들어. 누나 아직 조의금 명단 안 본 거야? 거기 보면 내가 사돈댁 이름까지 적어놓고 금액 써놨다니까. 요즘 기본이 5만 원인데 명색이 예비사돈이라는 양반이 3만 원을 하나 싶어서 어이없었던 기억이 나네. 내가 정확히 기억하니까 3만 원만 붙여. 저는 동생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한 걸까요? 재산 없을 것 같은 저랑 파혼하는데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내서 돈 100만 원을 뜯어가려는 속셈이었던 걸까요? 남자친구는 창피하며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던 반면 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이 어쨌거나 파혼하는 사실을 변함이 없을 거라며 빨리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제 사촌동생이 정확히 기억한다니까 100만 원은 못 붙여드리겠네요. 3만 원 지금 당장 붙여드릴 테니 돌아가세요. 대체 1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왜 하신 거예요?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돈을 붙이고 나니 어머니는 거짓말 들통난 게 조금 수치스러웠나 봅니다. 다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사촌동생이 저에게 들으라는 듯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 어쨌든 이런 집안이랑 파혼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누나 앞으로 이모가 남긴 재산 엉뚱한 사람들이 누릴 뻔했잖아. 오늘 보니 결혼해서 누나 돈 가만 놔둘 사람들이 아니네. 내가 지금 와서 이 꼴을 본 게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때 동생 입에서 재산이라는 단어를 들은 어머니가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려다 말고 되물었습니다. 재산? 재산이라니? 내가 장례식장에서 듣기로는 지훈이가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던데. 엄마 치료비 때문에 빚이나 남은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어. 역시나 참 속물적인 인간임을 한 번 더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피식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사촌동생이 저 대신 대답해 주었어요. 우리 누나가 왜 재산이 없어요? 이모한테 상속받을 재산이 무려 10억 돈인데. 제가 변호사인 건 아시죠? 우리 이모가 생전에 유언 남기신 걸로 오늘 누나랑 상속 문제 정리하려고 온 건데요. 대체 무슨 개소리들을 하시는지. 암튼 오늘 파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신경 끄시고 나가주시죠. 그러자 어머니와 남자친구 표정이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아차 싶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짓말까지 해가며 억지를 부리던 양반이 표정을 싹 바꾸더니만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 치훈아,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재산을 남기셨다니.
너 왜 나한테 일절 말 안 한 거니? 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대놓고 속물근성을 내보이는데 참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달라질 건 없어요, 어머니. 이미 어머니 입으로 먼저 파혼하자고 하셨잖아요? 게다가 추하게 부의금 X까지 말하며 돌려달라고 하시고.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추한 모습 자식 앞에서 더 보이지 말고 돌아가세요. 달라질 거 없고 우리 결혼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이니까요. 끝이라니? 예, 일단 다시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10억이라니. 그럼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 네가 부모도 없이 고아인데 솔직히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도 좋은데 시집가기 힘들어. 그 정도면 우리 아들이 편히 살만 하겠구나.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마음 풀고 결혼 의논하는 게 어떻겠니? 사촌 동생은 시어머니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요. 그럴 일은 없어요. 돈이 있다니까 바로 파혼 무르자는 게 정상인가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결혼 못하겠네요.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이 제 발로 복덩어리 찬 줄이나 아시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저에게 매달리며 사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엄마에게 원망을 쏟아내더군요. 지훈아, 너는 알지? 파혼은 내 뜻이 아닌 거. 엄마! 엄마 때문에 이게 뭐냐고요. 다 망쳤잖아요. 엄마 말을 듣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제 어쩌실 거예요? 어쩌긴! 둘이 다시 결혼하면 그만이지. 내가 아까는 실수했으니까 앞으로는 참견 안 하마. 지훈이 너도 마음 풀고 다시 생각해봐. 아까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부의금 액수는 내가 착각을 한 건 용서해라. 절대 너 뜯어먹으려는 심사는 아니었어. 그깟 100만 원? 나한테는 큰 돈도 아니야. 아까는 그냥 결혼까지 할 뻔했는데 깨지려니 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거지. 설마 돈이궁이 그랬겠니? 하지만 사촌동생은 두 사람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그만하시고요. 이제 우리 누나 집에서 나가주시죠. 우리 누나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주변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주는 가족들 많으니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우리 누나 댁 같은 집구석에 시집 못 보냅니다. 아시겠어요? 사촌동생은 두 사람을 집에서 내쫓고 저는 그날 파혼했습니다. 3년간의 연애도 그날 끝냈네요. 만약 사촌동생이 그날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너무 분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에 속는 건 물론 아마 파혼 통보를 받고 무너져 내렸을 테니까요. 사촌동생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물론 그 이후 남자친구와 그 엄마는 구구절절 변명을 하며 저에게 매달리고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이런 치상꼴을 당하고 제가 미쳤다고 마음을 돌리겠습니까? 그 집안과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촌동생이 이모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이모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뒤집어 엎고 나서야 저에게 매달리는 걸 그만두더라고요. 그 이상한 집구석과의 인연을 끝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결혼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라는 슬픈 순간에 찾아와 가짜 위로를 하고 부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물려받을 재산에 대해 넘겨짓고 파혼하자는 그 집 식구들을 보고 느낀 건요. 결혼이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남녀간 정도 정이지만 집안 식구들 하나하나 됨됨이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예비 시모의 몰랐던 속내를 엄마 장례를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피했으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절 도와주고 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의 우유부단한 모습에도 많이 실망스러웠고요.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있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저에게는 아직 엄마를 더 기억하고 싶고 추스르는 시간도 필요하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를 누군가의 동생이자 딸로 생각하시고 파혼은 잘한 일이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